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로에버입니다. 비에젯을 아시나요? 베트남 최대 민간 항공사로 베트남만큼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천은 물론 부산에서도 출발하며 베트남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다양한 노선과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러나 잦은 지연과 결항 문제가 생겨도 배째라는 식의 부실한 고객 서비스 역시 유명합니다. 비에젯은 막상 타보니 이용 후기를 보고 걱정했는데 탈만하다는 의견과 돈을 줘도 다시는 안 탄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호불호가 강한 항공사입니다. 하늘에서 날아가는 빨간 비행기만 봐도 긴장이 될 정도로 저 역시 비에젯은 대충 세어봐도 수십 번을 타보며 오만 가지 상황을 다 겪었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정신건강을 지켜드리고자 그동안 수없이 비에젯을 타면서 직접 몸으로 깨우친 모르면 낭패 보기 쉬운 필수 꿀팁 전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베트남으로 가는 첫 단추부터 순조롭게 잘 끼워서 베트남에서 즐겁고 소중한 추억만 가득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일단 베트남에 가려고 마음먹었다면 빠르고 과감하게 하루라도 빨리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2-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면 특히 좋은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요. 비에젯은 오늘 본 가격이 당장 내일도 같다는 보장이 없으며 휴가 시즌인 경우 며칠 사이라도 가격이 뛰는 것은 당연하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표를 아예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기로 했다면 일단 오늘 안에 비행기표부터 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네이버, 구글 항공권, 스카이스캐너 등 최소 2개 이상의 비교 사이트에 있는 가격을 확인하고 실제 예약은 비에젯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끄는 가격은 최소 비교 사이트와 동일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자체 프로모션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화물, 기내식, 지정좌석 등 중개 사이트보다 더 저렴하고 세부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예약 시 기재해야 할 영문 이름, 여권 번호 등 입력 정보 실수를 하는 경우 중개 사이트는 수정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비에젯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 혹시 모를 입력 정보 수정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비에젯은 환불 및 취소 정책이 매우 엄격하고 환불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취소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며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른 저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앞뒤, 좌우, 좌석 간 간격도 매우 좁고 의자 역시 많이 젖혀지지 않아 내가 사람이 아닌 화물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에 특히나 덩치가 있으신 분이나 평소 갑갑함을 참을 수 없는 분은 무조건 통로 쪽이나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지정된 좌석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에젯은 아침 비행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재된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는 발권 카운터에 가서 수화물을 붙이고 티켓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출발 시간이 오전 7시라면 새벽 4시, 적어도 새벽 5시에는 해당 발권 카운터로 도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새벽 4시 공항 도착이라 생각만 해도 깝깝한데요. 지하철 등 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 역시 시간이 너무 일러 첫 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공항까지 비싼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만들어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듭니다. 이미 예약한 오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날 밤 공항에 미리 도착해 새벽까지 노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엄청나므로 베트남에 도착해서 일정 내내 피로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에 단순히 가격만 보고 웬 떡이냐 하고 출발 시간도 안 보고 덥석 예약하지 말고 만약 아침 비행기인 경우 반드시 감당 가능한지 본인 상황을 잘 살피고 예약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비에젯은 발권 카운터로 더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보통 출국 2시간 전에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 가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비에젯은 그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행기 이륙 2시간 전에 가거나 그보다 더 늦게 간다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며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려있는 카운터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대기인원과 짐이 워낙 많아 10분 늦으면 10분만 늦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20분, 심한 경우 30분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에젯은 비행기 탑승구도 가장 끝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출국장 안에 들어가도 탑승구까지 정말 한참을 이동해야 하는데요.
짐을 붙이고 여유롭게 면세점을 둘러보기는커녕 자칫 비행기가 날 두고 떠나가는 비참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1시간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에젯은 수화물 중량 초과에 피도 눈물도 없이 애누리가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돌이켜보면 저도 비에젯 카운터에서 지금껏 수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중량을 초과해 직원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해서 넘어간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사정하고 부탁해서 넘어갈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내용 무료 수화물 규정은 소형 캐리어 1개와 가방 1개가 원칙으로 두 가방 합산 무게 7kg입니다. 보통 짐을 붙이기 전 직접 수화물 무게를 달아보고 1, 2kg 초과되는 경우 뭐 이 정도야 대충 직원에게 부탁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비에젯은 절대 만만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해봐도 돌아오는 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며 칼같이 돈을 물리는데요. 비에젯은 무조건 허용된 중량 한도 내에서 짐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구매한 수화물 무게를 초과하면 키로당 17,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세상에 이것만큼 아까운 돈이 없습니다. 만약 중량이 많이 초과될 것 같은 경우 예약 시 애초에 20kg가 아닌 30kg 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부득이하게 아무리 싸도 1kg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방에서 무거운 옷은 무조건 다 꺼내 겹쳐 입고 헤드셋은 목에 걸고 각종 무게가 나가는 가방 속 소지품은 옷 포주머니 구석구석 다 찔러 넣는다면 1, 2kg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격투기 체계량 측정이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조마조마하게 짐 중량 체크를 마쳤다면 빨간색으로 된 수화물 표식을 중량 체크를 완료한 기내 수화물에 걸어주는데요. 이 표식이 없는 가방이 있거나 큰 짐이 보이는 경우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 관문 탑승 게이트에서 직원한테 걸려 돈을 낼 수 있으므로 추가 가방이나 박스 등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입고 있거나 들고 있는 옷이나 주머니에 있는 물품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가 비행기라도 웬만하면 인간적으로 물은 주는데요. 비에젯은 매정하게 물도 주지 않습니다. 4-5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버티기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내에서 구입하면 작은 생수병 하나에 4,000원을 받아 먹는데요. 소주도 아닌 평소 먹는 생수 한 병을 4,000원을 주고 사 먹어보면 무슨 바가지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분을 잡치기 일쑤입니다. 이에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평소 사용하는 빈 텀블러를 가방에 넣고 가서 인천공항을 믿고 탑승 전 음수대에서 물을 받아 비행기 타면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해소됩니다. 물도 안 주는 판에 제공되는 기내식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요.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 가급적 간단히 본인이 먹을 걸 챙겨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작은 컵 신라면 하나와 콜라 한 캔에 10,000원 이상입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도 비에젯은 티켓에 적혀있는 시간은 의미가 없고 자기가 뜨고 싶을 때 뜨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는 지연과 연착이 많은 비행기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국제적인 평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베트남 국내선보다는 덜하지만 국제선도 비에젯은 언제든 연착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연이 돼도 보상 문제로 인해 웬만하면 4시간을 넘기지는 않지만 베트남에서 일정이 빠듯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경우 비에젯은 지연과 연착 가능성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티켓에 적혀있는 탑승 게이트도 갑자기 바뀔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연과 연착이 있는 경우 탑승 게이트 변경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이트 앞에서 정신줄 놓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 갑자기 직원과 탑승객 전부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연착과 지연이 있는 경우 특히 직원들의 동태를 잘 살펴 혹시나 탑승 게이트가 바뀌지 않는지 시간은 언제로 변경됐는지 수시로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착이나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비행기로 가는 경우 미리 끊어놓은 지정 좌석은 리셋이 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다른 승객보다 일찍 지정한 좌석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도 챙겼고 타기 전 필수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방석 목베개는 개인 취향이라고 치더라도 비행기 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귀마개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비에젯에서 필수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 비행기를 타면 과연 이곳이 시장통인지 비행기인지 모를 정도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승객들의 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회사 노래를 이착륙 시 비행기가 대기하고 이동하는 시간 내내 진짜 몇십 번을 틀어주는데요. 노래뿐만이 아니라 기내 방송도 정말 쇼미더머니 랩 배틀을 보듯이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가며 끝도 없이 하는데요. 얼마나 하는지 소음에 민감한 분은 이 도를 넘는 소음에 비행기 탑승 시간 4-5시간 동안 아예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수면을 취하거나 무언가 준비한 영상을 보려면 기마개나 이어폰이 꼭 필요합니다. 기마개로는 수험생용 주황색 3M 기마개를 추천드리며 이어폰은 귀를 닫는 소음 차단 기능이 있는 헤드셋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헤드셋 정도는 되어야 원하는 소음 차단과 영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좋든 싫든 비에젯을 타기로 했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이 동승하나 일반적인 한국 항공사 직원과는 업무 태도가 많이 다른데요. 좋게 말하면 시크하고 매우 건성으로 일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업무 처리가 매우 느리고 무언가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비에젯의 평소 항공사에 기대하는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 기대하거나 바라면 실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내 혈압이고 불필요한 감정 낭비, 시간 낭비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에젯은 가격이 저렴한 만큼 감수하고 인내할 것이 많아 저는 티켓 가격이 절대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에젯을 잘 타기 위해 앞서 알려드린 팁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도 비에젯에서 겪었던 상황이나 다른 꿀팁을 공유해 주신다면 향후 비에젯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댓글로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해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